여러분은 어떤 영법에 가장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도 가장 무난한 자이형을 꼽으실 걸로 예상되는데, 자이형을 잘하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동작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이형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형을 잘하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을 보시고 연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81%나 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다. 자이형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호흡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를 살펴보면 사이드로 호흡하는 포지션의 문제, 그리고 호흡 타이밍이죠. 먼저 호흡 타이밍 맞추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호흡 기준, 오른쪽 스트로크가 어깨쯤 지날 때부터 서서히 호흡을 뱉어주고 나와서 호흡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폐 안에 머금고 있는 호흡을 100% 뱉어주는 게 아닌 약 40% 정도만 뱉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호흡을 뱉게 되면 호흡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이형을 잘하는 분들은 호흡 타이밍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 호흡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이형을 능숙하게 하는 분들일수록 헤드 포지션이 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대로 자이형을 잘 못하는 분들일수록 헤드 포지션이 천장을 보고 있는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확연히 보이는데, 잘 되는 호흡은 헤드가 거의 물에 붙어 있는 상태로 호흡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헤드가 들려서 천장을 바라보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이형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일단 호흡할 때 헤드 위치를 살펴보세요. 이게 잘 되는 사람 치고 자이형 못하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이런 호흡 포지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킥판 잡고 사이드 호흡을 하는데 머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입은 전부 나오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물도 많이 먹는데 요령만 생기면 금방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연스러운 글라이딩과 롤링입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글라이딩으로 만들어진 여유로움입니다. 자이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을 강하게 당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커버리 이후 글라이딩을 잘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글라이딩을 잘해주는 사람들은 스트로크 한 번에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어 스피드가 유지되면서 체력도 아낄 수 있는데 반해, 글라이딩을 못하는 사람은 팔을 빨리 돌리기 바쁘며 스피드는 빠를 수 있겠으나 체력이 금방 바닥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팔을 앞뒤로 최대한 뻗어줘야 하는데, 이때 롤링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자연스러운 롤링이 되지 않는다면 물속에서 진행되는 스트로크도 약할 뿐더러 글라이딩도 불가능합니다. 글라이딩 연습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양팔을 앞쪽에 배치시킨 다음 한 팔 자이형을 해주는데, 이때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는 물을 당겨주는 피니시 타이밍에 맞춰 반대쪽 팔은 최대한 앞으로 쭉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특별히 글라이딩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라이딩이 될 것이며, 멀리 있는 물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다 보니 물잡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갈 때는 왼쪽 스트로크만 했다면 올 때는 오른쪽 스트로크만 하는 방식으로 연습해주세요. 세 번째, 자유로운 비트킥. 비트킥은 2비트, 4비트, 6비트 킥까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킥을 많이 하다 보면 체력이 금방 소진되는 걸 느끼게 되면서 대부분 2비트 혹은 4비트 킥으로 자이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이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 비트킥을 원할 때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이형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항상 스트로크만 집중하고 다리는 2비트 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비트 킥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목으로 물을 감아차는 요령이 필요한데, 제대로 구사하는 경우는 거의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꽤나 어려운 요령이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4비트 킥과 6비트 킥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킥을 천천히 차는 건 따로 배우지 않아도 몸에 힘이 빠지고 요령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6비트 킥을 하는 건 천천히 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밸런스가 깨져 영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비트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슬로우 패스트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50m 풀 기준으로 절반은 2비트 킥,
나머지 절반은 6비트킥 대쉬, 50m가 너무 길다면 25m 기준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슬로우 패스트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스피드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몸에 힘 빼기.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몸에 힘 빼기입니다. 수영할 때 힘을 빼지 못한다면 움직임이 경직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항도 들고 체력도 금방 소진되어 효율적인 수영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다면 호흡도 잘 안되고 부상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물론 물속에서 스트로크 할 때 힘을 써야 하지만 그 이외 나머지 동작들은 거의 다 힘을 빼도 충분히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킥의 경우 무작정 힘을 꽉 주고 차는 것보다 살짝 힘을 준 상태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스피드에서도 더 빠르고 체력도 아낄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힘을 줘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힘을 쓰는 것보다 빼는 걸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자유형을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다. 호흡을 컨트롤하는 건 호흡을 뱉는 양과 들이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과 호흡할 때 헤드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형이 능숙한 분들일수록 헤드 포지션이 물에 가깝고 사이드 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자유형을 못하는 분들은 헤드 포지션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글라이딩과 롤링. 자유형을 잘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커버리 이후 글라이딩을 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라이딩을 잘하면 스트로크 한 번당 나가는 거리가 길어지며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죠. 글라이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팔 자유형을 할 때 피니시 타이밍에 맞춰 버텨주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트킥을 자유롭게 구사한다. 수영을 오래 해도 2비트킥만 구사하면 빠른 대시를 위한 6비트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유형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 비트킥을 원할 때 언제든 구사할 수 있어야 하죠. 비트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도와줄 연습은 슬로우 패스트 훈련입니다. 50m 풀 기준 절반은 2비트킥으로 천천히 하다, 나머지 25m는 6비트킥으로 대시 연습을 해주세요. 스피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비트킥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몸에 힘 빼기. 수영할 때 힘을 빼지 못한다면 움직임이 경직될 뿐만 아니라 저항도 들고 체력 소모도 빨라지며 호흡도 안되고 부상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힘을 쓰는 것보다 힘을 잘 빼는 걸 연습해보세요.